알사다드.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해외 출생자라서 오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곧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하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분이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네요. 임수일기를 받으신 분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상당히 호방하세요. 스타일이 좀 크고 장대하게 흘러가는 그런 물의 움직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일에 적합해서 뭐 어지간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에도 위축되는 법이 잘 없이 다 간에 쓸어 담아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이분이 임수일간,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 바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임목과 간목, 식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간엔 또 을목이 있네요. 이게 또 목이 하나 있어서 여기가 양, 여기가 임수가 양이니까 같은 양인 목은 식신, 그리고 을목은 상관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식상이 강하다. 사주에 식신 상상이 강하다. 식상이 발달하니까 식상은 수의 기운일 경우에 수의 기운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가는 게 목이 되고 이 목이 수의 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재능,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양간인 임수에다가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 자기 생각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이는 기운이 월하고 일에 월지가 신금이에요. 그래서 신금의 길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 신금이 일지목하고 서로 간에 충돌되죠. 인신충이라 그래서 지지의 반대 방향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자극하고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충이 있다. 월과 일에 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사례로 들고 나왔는데요. 그 사주에서는 수와 화, 그리고 금과 목, 이 두 세력은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수와는 항상 대립하고 있는 거고 수와 교전이라 그러고 금과 목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금목 상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서로 보강하거나 기운을 보태서 잘 지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역에서는 수화기자라 그래서 수화하가 비등한 세를 이루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완성도를 높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주역의 얘기고 사주명리의 세계에서 수화하는 항상 대비되는 음양의 큰 두 가지 세력이거든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등한 두 가지의 세력이 서로 간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 수화나 금목이 음양의 두 거대한 세계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을 경우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가고 이러한 결과로 급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월과 일, 사주 전체 영향을 주는 계절적 요소 월지와 그리고 내가 깔고 앉은 자리 바로 안에 자리인 일지 간에 서로 간에 이런 거대한 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흐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또 이 인목과 신금이 이게 흔히 역마지라고 말하는 생지에 있거든요. 생지에 있기 때문에 기상 자체가 굳세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인월과 신월은 1년 중에 계절적으로도 시작하는 다르기도 하지만 인목, 뭘 뚫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신금, 어떤 걸 흡수해서 가둬놓는 거거든요. 목과 금을 열어가게 되는 출발점들의 이런 기운들, 이걸 생지라고 하죠. 이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기상이 굳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두 번 타격은 입을지언정 절대 좌절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크를 묶어 보니까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건 상당히 좋은데 신월 자체가 수의 발원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을 받는 건 좋은데 목으로의 설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도 많아요. 멀지만 토로 재지를 받고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이분이 상당히 좀 신약한 사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를 보강하는 신금 그리고 수 이런 기운들이 용신이 되고, 이와 대비되는 반대 방향에 있는 금을 녹이는 화, 그리고 금과 반대 방향에 있는 목, 이런 기운들이 기신이 되는 거거든요. 토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가 오면 금을 강하게 해서 그 금이 강해진 금이 다시 수를 돕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인성이 발달한 사주의 경우에 관살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너무 느려요. 1차적으로는 임수에게 타격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금수만을 반긴다. 이게 더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화운이 안 좋게 되는데, 운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은 어려서 이제 조토와 화의 기운으로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고 수백 명의 이제 경쟁하는 가족들이 있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천간에 임계수가 떠서 겨우 이제 기운을 유지하는 정도로 있었지만, 지지에 오하와 미토가 있던 시절에는 상당히 어려웠대요. 형제들 틈에서 어려웠다가 드디어 이제 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사대운 요 시점에서 이제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금화가 오는 시점. 표면적으로 화는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지만 사주의 매력, 사막이죠. 가장 필요한 기운인 금을 만들어주는 사유축, 암합의 시작이 되는 사화를 만났던 이 대운에 또 천간에 신금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임수의 정인이 되니까 명예로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생시를 이분이 기우시가 아닐까. 무신시도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런 경우 양쪽에서 총을 받는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뭐 개해시 이런 것도 올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약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신사대운에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던 측면에서 출생신이 기우시가 아닐까, 이런 강한 생각을 해보고요. 결정적으로 2017년에 이 정유년이거든요. 왕세자로 지목이 됩니다. 기존에 사촌형이 왕세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판을 엎어서 우리 무함마드 빌 살만 알사다드 왕자가 왕세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생시가 기우시가 아닐까 좀 추정해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뭐 승승장구하다가 작년 재작년 금수로 되어 있는 반가운 시점들이죠. 2020년인 경자년, 그리고 2021년인 신축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력을 쭉 확장해 왔는데, 미국이나 서방의 유럽의 이제 강국들이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운이 괜찮지만 올해 이제 이민년, 인신축이 불편하고 내년에 계묘년, 이런 부분들 인목이나 묘목 같은 좀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쟁의 영향이 이제 계속 잘 나갔고, 이제 내년에 계묘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이분이 이제 이 경진대운까지가 신사와 경진의 이 20년이 권력의 절정이 올라가는 계속해서 가장 좋은 운들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진년으로 접어가는 과도기 중에서 인목이 있다 보니까 목을 강하게 하는 계묘년은 불편한 거, 인묘진, 반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 금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본인이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좀 잘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내년에는. 하지만 뭐 대세를 이미 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진대운에는 천간이 경까지 떠가지고 본인이 이제 권력의 정점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무탈하게 계속 가다가 천간과 지지에서 동시에 그 귀신들이 찾아오게 되는 기묘나 무인대운은 좀 불편해 보이죠. 뭐든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2034년, 35년 이럴 때는 대운 자체도 기묘이고 연운 자체도 갑인, 을묘, 이런 목들이 강화될 때, 이럴 때는 본인도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번 주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하는데, 뭐 재계 수장들이 모두 다 미팅을 면담을 신청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 경제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